자, 미국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쉬는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바이든 후보 간의 TV 토론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요. 자, 오늘 이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원 고문,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관욱 교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김관욱 교수님, 저도 사실 추석 때 송편 먹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확진 판정 내용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일단 확진 판정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누구에게나 다 걸릴 수 있구나. 굉장히 이제 두려운 질병이라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 무엇보다 미국 대선이 역사상 처음으로 파행을 이제 겪게 되는 장면이 온 것 같아요. 지금 2차, 3차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있는데 아마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굉장히 불투명성이 이제 커진 거죠. 그걸 더 떠나서 지금 지금 펜스 부통령에게 뭔가 권한 이양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 직무를 계속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어떤 불안정성이 커지고 당연히 미국이 어떤 패권 국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의 이런 불안정성은 전 세계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대선 일정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일정은 변함이 없을까요? 그렇죠. 일정은 계속 가는 것이고 7일 날 부통령 후보 이제 TV 토론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예정대로 갈 것이고 11월 5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대선 선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상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축소되는 또는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사실 기회를 박탈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근데 요즘 워낙 이게 흉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먼저 걸려서 그걸 바이든한테 전해주면 바이든은 못 견딜 것이다. 그런 음모론부터 많이 나오는데 제가 DC랑 전화를 좀 해보니까 일단 여러분이 공동된 의견이 뭐냐면 지금 이런 토론회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 이런 걸 통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JP 모건도 이제 벌써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확진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소폭 높이고 대선 후 대선 결과 확정 지연 가능성을 높였지만 트럼프가 빠르게 회복되면은 경제 재개라든가 코로나19 회복에 아이콘으로 등장하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대단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변동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까 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게 연기되는 건 하원에서 정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게 12월 8일 우리가 잘 모르는 세이프 하버데이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뭐예요? 후보를 선거인단에서 그 후보에 찍을 건지 안 찍을 건지를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1월 6일 날 의회에서 이 선거에 대한 정당성을 공표를 하고 당선자를 공표함으로 해서 1월 6일부터가 당선이 확정되는 그러니까 확정 당선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냥 훌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이 토론회 하는 거 끝나고 선거 투표 끝나고도 한 달여 이상 심지어는 한 2달까지 계속 우편 투표 재검토하는 불복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또. 그럼요. 지금 요번에 가장 이 미국 국민들이 놀랬던 게 대선 토론회에서 두 가지죠. 트럼프가 얘기한 거. 불복하겠다 아주 그냥 고정적으로 얘기해 놓고요. 두 번째 아주 극우판인 프라우드 보이한테 기다려라, 대기해라.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지금 그 부분들은 자기 지지층을 모으는 효과가 있지만 미국 국민들을
좀 떨게 하는 그런 고문님은 이제 1월까지는 어떤 그 변동성이라든지 변수는 또 시장에도 많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계속적으로 지금 뭐 벌써 확진이 되니까 일단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돌았죠. 네네. 그다음에 선물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하고 11월 달 스프레드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네. 또 미국 달러가 약강세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 확진이 됐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 나온 게 전혀 지금 뉴스화가 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고용도 나빠지고 실적들 나올 시간인데 그래서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굉장히 뭐 궁금합니다만은 과거에 케네디라든가 또 레이건 대통령이 총을 맞았을 때 네. 그때도 빠른 회복세를 보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임을 증명한다면 뭐 이 확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가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쉬는 동안 이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건욱 교수님 혹시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해 주시면. 지금 이번에 TV 토론이 7,300만 명,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민들이 그러니까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시청자를 봤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거의 막장에 가까울 정도로 뭐 끼어들기, 뭐 거기다가 방해하기, 그다음에 상호 어떤 비난의 그 수위가 거의 그 범인들도 잘 안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바이든에게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공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거침없이 하고 또 뭐 예컨대 바이든 같은 경우는 거꾸로 트럼프에게 뭐 입을 좀 닫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란 거는 닉슨하고 케네디부터 이제 TV 토론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이렇게 난장판 형태의 TV 토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의 어떤 존엄성이 사실상 굉장히 추락하는 그 장면을 미국 국민들이 사실 본 것이고 굉장히 자긍심이 많이 상처를 받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상 6가지 지금 얘기를 주제로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의 문제, 실패다 아니다, 뭐 예컨대 대법원 판사 지명, 그리고 경제 문제, 뭐 대선 관리, 뭐 이런 얘기인데 제일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법원 판사 지명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당선자가 지명을 해야지 왜 지금 나가는 대통령이 하느냐는 것인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명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오바마 케어를 위헌 결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한 2천만 명의 어떤 의료 혜택자들을 지금 제외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바이든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불복의 상황. 그러니까 대선 결과 불복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불복의 결정권을 대법원이 갖는다면 더 많은 보수주의자의 어떤 대법관이 있을 경우가 더 유리하다. 뭐 이래서 이제 강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전반적으로 내용이 사실은 어떤 내실 있게 뭔가 TV 토론이 운영이 되고 그 부분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를 찍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TV 토론이 아니고 굉장히 지치고 짜증나는 그런 TV 토론이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TV 토론이라는 얘기를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근데 그러면 두 사람의 토론을 보시건데 그나마 누가 더 잘했다는 느낌이 드세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런 막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TV 토론회를 보고 뭐 딱히 그렇게 크게 마음이 돌았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바이든 부통령은 뭔가 이렇게 좀 젠틀한 모습을 보였어야 될 것 같지만 약간은 이렇게 막장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을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선은 최선의 후보를 뽑는 게임이 아니고 최악의 후보를 피하는, 그러니까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게임이 돼버린 거죠. 지금 바이든 후보가 TV 토론 이후에 조금 올라갔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머릿속에 바이든 후보의 캐치플레이즈, 뭐 정책의 어떤 기조, 이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라 그러면 사실상 바이든이 일종의 발광체로서 지금 대선을 움직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트럼프가 못하는 것을 반사 효과를 지금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이 된 이후에도 미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고문님 그럼 지지율 변화는 실제로 어땠어요? 지지율은 뭐 지금 코로나 확진까지 합하면 이제 뭐 바이든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표에 나옵니다만은 뭐 밑에 거 CNBC까지 보면 41% 54%로 갔고 네. 지금 현재 다른 데서 보면 31대 65까지 나왔는데 또 다르게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요? C스팬이라고는 69대 10으로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헤드라인이 트럼프가 이번 토론을 통해서 바이든을 어떻게든지 제압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동층에게 왜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토론이었다. 바이든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 모범생 다안이기 때문에 왜 바이든을 찍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이제 남는 건 이거예요.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당신 사회주의자지? 지난 48년 동안 뭐 했어? 나는 48개월 동안 이렇게 잘해놨는데 그랬더니 이제 바이든은 당신이 거짓말쟁이 아니야, 트럼프? 이제 이 변화를 우리가 택해야지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4년도 우리가 듣고 있냐. 딱 그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5일 날 2차 토론회가 있는데 이제 12일부터 베럿 대법관의 청문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암묵 예술의 입장에서 보면 네. 12일 날 청문회 시작 그리고 15일 날 대선 토론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짠 하고 등장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약을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하고 제네레든에서 나오는 칵테일을 지금 맞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줄이면서 나온 이 확진해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해내는 게 지금 트럼프 캠프의 어떤 뭐 술책이 아니겠느냐 보였을 때 자 이제 이 대선의 시작은 부통령 간의 뭐 진짜 토론다운 토론으로 시작해서 그런 극적인 연출이 계속되고 또 경기부양책이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아직도 박빙이라고 보는 뭐 견해들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고문님 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TV 토론회가 어찌 됐건 간에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왔으면 합의가 좀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거거든요. 뭐 TV 토론회도 그렇고 확진 판정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외신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뭐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부양책 합의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2조 2천억 달러짜리 민주당의 부양책은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공화당과 트럼프는 맞받았죠. 1.6조 원으로 가자. 6조 달러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굉장히 부족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뭐 건강이 악화된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협치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미국은 그런 게 있어요. 아프거나 고난에 빠진 사람 공격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하는 순간 그거는 뭐 나는 뭐 이 경기 지겠소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바이든도 이제 공격할 게 없어요. 아픈 사람 공격하는 거 자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채를 잡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조 2천이 풀리면 사실 지금 요번 선거가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 3분의 1이 바뀌는데 그 선거운동을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다수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재원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잡고 있는 거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하시라도 하고 싶은 부분. 그래서 10월 12일 대법관 청문회 시작, 15일 대선 2차 토론에 경기부양책 이게 한 패키지로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관욱 교수께도 그 부양책 합의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지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 부양책의 상황이라는 것이 트럼프가 어느 정도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사실 펜스 부통령의 권한 이양은 안 했지만 본인이 집권을 이제 계속 권한을 행사한다고 얘기하지만 군병원에서도 집무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운동의 일환이거든요. 내가 아직 건강하다. 그러니 나한테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말라. 네네. 뭐 그런 메시지지 지금 굉장히 수척하고 목소리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네네. 약을 여러 개 투약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이고 뭐 최상으로 봐준다 그래도 빨리 낳고 싶은데 그런 욕심이 계속 투약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투약이라고 보지 않는 의료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네. 10월 15일 날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TV 토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2일 날 확진이 됐다 그러면 15일 날 이 TV 토론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뭐 원만한 어떤 국정 운영 속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현재 분위기도 좀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쉬는 사이에 들려왔었던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 소식의 현재 분위기 좀 어떤가요? 예, 저희들 뭐 상당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난 2일에서 1일에서 10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가 확진됐다라는 소식을 올렸고요.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뉴욕의 그 증시, S&P 500 퓨처나 다우존스 퓨처들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5% 정도 급락하면서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지금 매일매일 대통령 의료진이 이제 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브리핑에 따르면, 이르면 월요일, 내일, 대통령이 퇴원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정확한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좀 꺼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그 화면으로 네. 나가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이 화면 설명을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방금 보셨던 그 화면이 지금 바로 조금 전에 공개가 된 화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 리드 네. 군 병원에서 나와서 직접 그 차를 타고 손을 흔들면서 다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서는 나온 건 네. 맞죠, 전문가님? 아니요. 퇴원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네. 퇴원한 게 아니고요. 깜짝 쇼를 한 건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CNN 등을 통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월트레이드 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잠깐 그 병원 주변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자들에게 자기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깜짝 쇼를 하고 나온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SUV에 타고 천천히 병원 주위를 돌면서 모여 있는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들어 주면서 일종의 쇼맨십을 보여준 거고요. 지금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그런 거라서 지금 여기서 현재서 대단히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일단 목표는 일단 나는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이 코로나가 별거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내쳐왔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지만 이렇게 건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또 지금 대통령이 지난 며칠간 2차례 산소 투입을 하는 등 지금 병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뭐 전망들이 나오면서 과연 대선 캠페인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일부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었다. 이런 몇 가지 다목적인 목표를 이제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고요. 보면 역시 그 리얼리티 쇼의 그 대가였죠. 이 역시 쇼맨십이 훌륭한 대통령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지 반응 지금 막 올라온 소식들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이 질문 다 한번 드려볼게요. 고모님 먼저. 네. 원래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자가 격리해야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유권자 심리 건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을 해서 경제 봉쇄를 했고, 지금 재개를 하자는 게 트럼프 입장이고, 계속적으로 봉쇄를 하자는 게 바이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 경제적 봉쇄에 실증을 내는 게 지금 유권자들의 입장이거든요. 미국에.
위기감과 반발심 조장을 할 이 카퍼레이드로 보여지고요. 자기 무증상의 빠른 회복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아주 심정을 건드리는 그런 퍼레이드로 지금 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뭐 대단히 자기의 그런 이 병에 걸린 것을 활용을 해서 경미한 증상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듯이 코로나19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플 때는 계속 아파서 빨리 낫는 게 더 좋은데 돌아다니시는 건 별로 저는 뭐 찬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이거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걸 나와서까지 어떤 쇼잉을 한다는 건데.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대선 상황 굉장히 어렵게 네네. 보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병원에 있어서는 아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상황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은 어떻게 보면 강건한 대통령을 원해요. 강력한 리더십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저렇게 코로나에 스스로가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저런 분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리드를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게 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빨리 회복되고 난 빨리 돌아갈 테니 나한테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말라는 강력한 그런 어떤 신호를 저런 식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저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방역 실패가 원래부터 시작된 것들의 책임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20만 명이 죽었고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감염이 된 상황에서 본인까지 이렇게 감염이 됐다 그러면 저런 분을 믿고 4년을 어떻게 더 맡기느냐 뭐 이런 우려가 미국 국민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화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군병원, 월터 리드 군병원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저렇게 계속 또 응원을, 뭐 이건 시위가 아니라 응원이죠. 응원을 또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호응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오면 안 되는데 차를 타고 굳이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또 손을 흔드는 그런 쇼잉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김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조감의 발로 연결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시간도 없죠. 지지율 뒤에 시간 부족하죠. 그다음에 호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야, 이 코로나 이 감염 이게 마지막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호재든 악재든 소재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쪽 팀의 성향이 이거 분명히 이제 이거는 국민적 동정 대상이라든가 또는 국난 극복의 중심점에 트럼프가 서 있다. 이러한 면으로 끌고 갈 확률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근데 사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완전 다른 케이스일까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발생할 때 직후에 이제 바로 걸렸어요. 네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점에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확 힘을 몰아줍니다. 우리가 4.15 총선 때도 사실상 여당이 압승을 하는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네. 위기 상황이니까 힘을 몰아줘서 이거를 극복을 해보자. 뭐 이렇게 지휘봉을 진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깝게도 나가는 권력이거든요. 나가는 권력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감염까지 되고 리더십을 거의 잃은 상태에게 또다시 힘을 몰아준다?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어떤 지도를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유권자의 계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진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이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냐 정말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좀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국민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제적 영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증시에 지금 플러스 효과를 갖고 온다는 이 객관적인 판단은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규제가 많아지고 금융 규제도 많아지고 또 환경 쪽으로도 또 규제가 많아지면서 법인세 인상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법인세가 올라가면 증시에서 수익률이 5에서 7% 정도 지금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뭐 하는데 사실 지금 주가에는 지금 현재 주가에도 대선의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이 요소들이 다 지금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락을 하고 조정장에 가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연유에서 하는데 사실 이러한 장은요, 제가 보기에 이게 11월 3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6일, 심지어는 1월 20일까지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한 번에 큰 호재는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우상향하는 모습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 그날은 이제 임기 만료일입니다. 그날까지는 굉장한 변동성이 계속 적층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바이든 테마주니, 뭐 트럼프 테마주니 이런 그 섹터들을 분류를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도 거의 1월까지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대선 불복을 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뭐 상수로 놓고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심지어 11월 20일까지의 우편 투표가 들어오는 것을 유효 투표로 하고 있는 주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따라서 완전하게 이제 정해지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요. 12월 8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버데이 이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2월 14일이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까지 쭉 보시고 1월 6일 날 의회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11월 3일 날 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네, 김관옥 교수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 대통령의 토론은 정말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부통령들의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요. 지금 부통령의 후보 중에 민주당 후보가 지금 여성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부통령 후보인데 부통령으로서도 여성이 당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거기다 흑인 여성, 네네. 그러니까 유리천정을 깨는 장면이 이번에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통령 TV 토론이 지금 뭐 개최가 불투명한 대선 후보 TV 토론을 대체할 만큼의 흥미를 좀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흑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흑인 시위 뭐 이런 데서 인종차별, 폭력 시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마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제 전개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여전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까지 감염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 네네. 책임론 이건 뭐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종에 대한 문제, 여성에 대한 문제, 코로나에 대한 문제 등등의 것들로 아마 7일 날 유타 대학교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관전이 흥미롭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미국 대선 거의 30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확진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수들 한번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관옥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